그럼 이 신형 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속보로 들어온 내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몽골 국적의 선박인데 이 선박에 조난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 3명을 구조해 보니까 16명 선원들이 다 북한 선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조한 선원들 북한 쪽으로 인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전에 우리가 보는 어선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네. 예, 지금 어선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NLL 쪽은 이제 침범을 해 들어와서 그걸 우리 군이 이제 다루는 과정의 문제고요. 지금은 아마 이 화물선에 침몰했던 경우에는 아마 해경이 출동을 해서 조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이제 인계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난번에 어선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이미 군관이 아니었느냐, 군이 좀 의도적으로 어떤 NLL을 도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었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거리 500여 킬로미터의 국선 신형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좀 알아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사시에 우리 군의 대북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나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항공기를 통한 어떤 정밀 타격밖에 정밀 타격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은 마하 5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서 목표를 타격을 하기 때문에 공군 전투기가 뜨지 않고도 북한의 주요한 전략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제 스커드 등 이런 미사일들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현대적인 전력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사거리 300km인 현무2 탄도미사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미사일 비교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도 같은 현무2와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고요. 한 1톤 정도의 무게에 1톤 정도의 탄두를 보유를 하고 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무1이라는 것이 아주 예전에 80년대 개발이 됐었고, 그다음에 현무2가 이제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개발이 돼서 배치가 됐었는데 사거리 500km가 넘는, 그러니까 평양 이북 지역까지도 포함을 하는 이 이제 현무2의 개량형이 등장함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은 훨씬 더 세졌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난 2012년 말이었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단 지금 탄도 미사일 자체는 이 현무2 시리즈를 또 바탕으로 해서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이제 미사일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사거리가 800km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탄두 중량은 이제 협장에 따라서 500kg 정도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한미 미사일 협정에 보면은 이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기도 사실은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 500kg 정도의 중량밖에 탑재를 못했지만 기존에는 지난번에 협정이 개정이 된 이후로는 2.5톤까지 중량이 탑재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노동 또 스커드 북한 측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보면 막 2,000k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에 비해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여전히 미사일 전력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먼 사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이제 800km 이상 보유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것은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어떤 압력들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만은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 체계 중에서 이 우리 군이 보유하는 체계 중에서 현무 3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석궁의 창문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예. 순항 미사일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그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군의 그 이지스 구축함이나 안 그럼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예. 그 위원님, 이 미사일이 사거리가 500km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전역이 좀 타격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 시설도 이 미사일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북한의 전략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데 예.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사거리가 500km 미사일 정도 되다 보면은 예. 이 북한이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미사일 기지나 핵심 시설들을 그 북중 국경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최대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도 탄도 미사일로 공격이 가능해져야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가능하려면 사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800km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어, 자, 그러면 지금 5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한 건데요. 예. 사실 800km까지 탄도미사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야지 상용화가 가능한 건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시기 자체가 이 500km 이 개발, 지금 이 완료가 된 것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협정이 2012년에 그 제한이 풀렸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하고도 한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800km에 대한 것도 아마 그 500km 개발과 동시에 됐을 것이고 예. 머지않은 시기에 그 전력화될 것이라고 곧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예. 예. 자, 그 북한의 이번에 그 포사격도 그랬고 잠수함이라든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800km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쏘는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타격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탄도미사일로 이동식 그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데 이제 북쪽으로 도달하는데 거리가 뭐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한 몇 분 정도, 한 4, 5분 이상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4, 5분 동안 이 미사일 타격이 그 미사일이 조준한 지점에 이미 그 이동식 발사대는 없습니다. 결국 예.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네. 탄도미사일로 그 임무를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무3라는 순항 미사일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목표, 최종적으로 발사 후에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으로는 이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이번에 신형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사실 북한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략 시설이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혹은 추가 도발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으로서는 아마 저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논리로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좀 더 먼 사거리의 미사일들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예. 우리로서는 자위권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국제사회에 있어서 할 얘기도 충분히 있고 또한 이것이 북한처럼 그 어떤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예. 미사일 지침이나 이제 미사일 그 통제를 통해서 예.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전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협정 하에, 그러니까 정말 합의 하에 내려진 500km의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성공을 한 것이고 북한이 쏜 것은 사실 유엔 결의 위반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습니다. 쐈던 것도 있고요. 자, 이 좀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그 미국과 그 이제 어떤 협정을 통해서 이 사거리 통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협정을 왜 했냐 하면은 예. 그 이제 70년대 말이나 이런 때 저희가 미사일 개발하는 기술이나 핵심 부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제 미국도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전반적인 국제적인 어떤 미사일 통제에 관련된 협정들에도 예. 우리는 가입을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위반한 부분은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규정 하에서 개발을 한다면 어떤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러한 어떤 미사일 통제에 관한 협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마음대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떤 국제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북한의 전략시설이요. 북중 경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800km까지 가능한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북중 접경 지역으로 전략시설이 이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측에서 혹시 견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중국 측에서 견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있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한참 북한이 대응을 하니까 국경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시기성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사례들도 있었고, 예. 중국이 별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의 핵심 시설은 지금 이제 이 북중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거리 500여 킬로미터의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